저는 예전부터 이제 다크서클이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완전 감쪽 같지 않나요? 사람이 약간 생기 있어 보이고 잠도 푹 잔 것 같이 보이고 바로 다크서클과 관련된 시술인데요. 안녕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다크서클 커버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한 다크서클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다크서클이 진짜 고민이었고, 분명 잠 푹 잤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밤새고 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제가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메이크업으로 다크서클 커버하는 방법이랑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주셨던 다크서클과 관련한 시술에 대해서도 몽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크서클 커버 방법은 바로 메이크업으로 커버하는 방법인데요. 저의 다크서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쌩얼로 나타났고요. 지금부터 다크서클 커버를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런 얇고 촉촉한 컨실러를 바르는 단계인데요. 이 제품은 다크서클을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 시켜주고 밝혀주는 아이크림 겸 컨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제품을 사용을 안 할 건데, 왜냐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 확실히 다크서클이 조금 밝혀진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한데 이것만 바르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크서클 커버한 게 좀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주로 쌩얼에 많이 발라주고 위에 베이스 제품을 올리거나 컨실러 제품을 올려야 할 때는 이건 사용 안 합니다. 그 다음 베이스 제품을 바를 건데, 오늘 베이스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베이스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얇게 발라야 되는 거. 왜냐면 우리가 다크서클도 또 커버를 하기 위해서 컨실러를 올릴 거잖아요. 근데 여기 베이스 단계부터 두껍게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그 위에 컨실러를 얇게 발라도 조금 두꺼워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는 꼭 얇게 이런 스패츌라로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패츌라로 싹 펴바르고, 특히 여기 눈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더 깔끔하게 잘 펴지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 이런 물먹인 스펀지를 이용해가지고 피부 메이크업을 두드려줘서 밀착력도 높이고 더욱더 촉촉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1차로 펴발라준 다음에 이쪽 부분 있죠? 눈 아랫부분, 역삼각형 부분은 한 번 더 얇게 펴발라줍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두껍게 바르지는 말고 소량만 이용해서 역삼각형 부분만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만 해줬는데도 눈 밑 다크서클이 많이 커버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컨실러 단계를 추가해 줄 건데요. 바로 더샘 컨실러 사용할 겁니다. 이 더샘 컨실러는 컨실러 제품도 있고 그리고 컬러 코렉팅 제품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 다크서클 커버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완전 커버를 해줄 건데, 제 다크서클은 갈색이랑 푸른 색상이 섞인 다크서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지 컬러랑 그리고 살몬 컬러 두 가지를 섞어줄 겁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 커버 효과가 확실히 올라가요. 두 개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브러쉬로 잘 섞어주고 브러쉬에 아주 소량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걷어내줍니다. 모양은 이런 식으로 얇은 제품이면 됩니다. 컨실러를 묻힌 브러쉬를 눈 밑 다크서클을 따라서 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줍니다. 밀면서 바르면 1차 때 발랐던 베이스가 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줘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커버를 하면 훨씬 얇게 커버는 되는데 커버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다크서클이 가장 심한 부분이 여기 고랑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주로 다크서클을 커버를 해주면 다크서클이 확실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고랑을 위주로 살살살살 터치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두드리기만 하고 스펀지로 블렌딩을 따로 안 해줬는데도 되게 인위적으로 컨실러가 올라간 느낌이 안 들죠. 이렇게 컨실러 발라준 다음에 바로 블렌딩 하지 말고 한 15초 정도 약간 시간을 뒀다가 블렌딩 해줍니다. 왜냐면 그 15초에서 20초 동안 여기 컨실러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스펀지로 블렌딩을 해줄 때 이렇게 밀면서 블렌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스펀지를 찍어만 줍니다. 이렇게 밀면서 바르면은 또다시 컨실러가 밀리면서 여기 커버했던 부분이 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실러는 이렇게 수직으로, 절대 밀면서 바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만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크서클이 거의 다 커버가 되는데, 저같이 다크서클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아직도 조금 다크서클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브러쉬에 파우더를 아주 살짝 묻혀서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준 다음에 여기 눈 밑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를 살짝살짝 해줍니다. 좀 광만 사라질 정도로 눈 밑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거 두 색상을 섞어서 컬러를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보다 더 좁은 부위, 특히 요 다크서클이 심한 고랑 부분만 요렇게 브러쉬로 터치해줍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는 말고 충분히 양을 손등에 덜어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파우더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컨실러를 해주면 커버력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만 너무 많은 양을 이 위에 올려버리면은 여기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다크서클이 가장 심한 부분만 다시 한번 커버해줍니다. 컨실러를 해줬으면 조금 픽싱되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두드려주세요. 이제 컨실러 고정되라고 다시 파우더를 이용해서 여기에 파우더 처리를 싹 해주시면은 컨실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답니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면 다크서클 커버를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메이크업으로 다크서클을 커버해봤는데요. 완전 감쪽 같지 않나요? 사람이 약간 생기 있어 보이고 잠도 푹 잔 것 같이 보이고 애교살도 강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크서클 이렇게 커버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바로 다크서클과 관련된 시술인데요. 시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절대 이 영상은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다크서클이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이 다크서클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뭐 눈밑 지방 재배치, 눈밑 필러 이런 걸 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지금 맞은 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좀 만족 중입니다. 눈밑 필러라는 건 여기 앞광대와 여기 눈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필러를 채우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술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원래 다크서클이 심하긴 하지만 여기가 조금 패여 있어가지고 원래 다크서클 플러스 그림자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튀어나오게 하면은 그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다크서클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눈밑 필러를 맞은 거고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 눈밑 필러를 맞는다고 해서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눈밑이 패여 있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시술은 아니다. 제가 느낀 눈밑 필러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장점, 눈밑이 꺼져 있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그림자가 좀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약간 덜 피곤해 보인다. 근데 다만 드라마틱하게 뭐 생기가 있어지고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장점은 제가 눈 밑에 주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필러를 맞으니까 여기가 싹 팽팽하게 조금 펴지면서 눈화장이 좀 더 쉬워졌어요. 눈화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만족을 했고 장점 세 번째는 제가 이 눈밑 필러를 맞고 나서 가장 만족한 점인데요. 이 다크서클을 커버할 때 커버가 훨씬 더 잘 돼요. 예전에는 이 눈밑 다크서클을 아무리 열심히 커버를 해도 여기 눈밑 고랑 이쪽 선이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필러로 이쪽 고랑을 채워주니까 파운데이션만 발라도 다크서클이 좀 많이 커버가 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추가로 컨실러로 톡톡톡 두드리면서 커버를 하면은 정말 깔끔하게 다크서클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 눈밑 필러 같은 경우에는 쌩얼일 때는 눈밑 필러를 맞았다는 거에 있어서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가 없고 눈밑 필러를 맞은 효과를 많이 볼 수는 없으나 이 메이크업으로 다크서클을 커버할 때 눈밑 필러를 맞았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눈밑 필러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여기 눈 밑이 피부가 되게 얇잖아요. 그리고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에 필러를 맞는 거다 보니까 일단 기분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여기 밑에 이제 주사가 아무리 좀 얇은 주사 바늘이 들어간다고 해도 좀 아프고요. 심지어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은 실핏줄이 터져서 바로 멍이 들어버려요. 저도 이 필러를 맞다가 여기 핏줄이 터져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멍크림을 일주일 동안 바르고 멍이 좀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눈밑이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멍이 좀 쉽게 들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좀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아프다라는 단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되게 극소량을 넣는 거기 때문에 쌩얼일 때는 이게 맞은 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들여서 필러를 맞았는데 티가 잘 안 나니까 약간 섭섭하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필러의 유지 기간은 사용하는 필러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뒤에 이게 다 빠지면 또 맞으러 갈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약간 대답을 망설일 것 같아요. 물론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편해졌지만 이게 효과가 드라마틱한 것도 아닐 뿐더러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팠거든요.
해가지고 다시 맞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 때문에 눈밑 필러랑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개는 좀 약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밑 그 모양에 따라서 잘 맞는 시술이나 수술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밑 필러는 다크서클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여기 눈이 파여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없애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다크서클이 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눈밑 필러를 고려해봐야 된다? 요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크서클을 메이크업으로 커버하는 방법과 그리고 시술로 커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저처럼 다크서클이 많이 고민이고 그리고 잠을 푹 잤는데도 피곤해 보이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팬더 눈 안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